네, 안녕하세요. 김하희쌤입니다. 주간 중개사법 기본이론 과정 7회 진행하겠습니다. 문제는 네이버 밴드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토지거래과제는 이 숫자가 심이 제일 잘 나오니까 이거 외워두겠습니다. 이렇게 555230 외우세요. 다시 555230 외웁니다. 먼저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지정합니다. 5년 넘으면 다 틀립니다. 7년 무조건 틀려요. 그리고 지정을 공고했죠. 지정하고 공고했죠. 그리고 5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5년 이내로 토지를 이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를 부정하게 받아요. 그럼 벌칙이 있겠죠? 이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이걸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하면 틀려요.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555230 외우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지정 절차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먼저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심의를 거쳐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지정할 수 있죠. 한 번 지정하고 또 지정하네요. 우리 사적 재산권을 두 번 침해하네요. 이렇게 됐을 때는 먼저 하급 행정처 의견을 거치고 심의 거치고 다시 지정합니다. 밑으로 쓴 이유가 제가 일부러 쓴 이유가 하급 행정처 의견 들어요.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다시 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이 다시 지정할 때는 시도의사, 하급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밑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서 다시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고하는 거죠. 잘 보세요. 외우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아니지만 예전에 국회의원 심상정 있었죠. 대신 심지정 그리고 의심나면 재지정 다시 의심나면 재지정 다시 심지정 의심나면 재지정하고 지정이나 다시 지정하고 그걸 공고해야겠죠. 공고하고 이제 통지하는데 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면 아랫사람 시도의사 거쳐서 제일 막둥이 시군청장. 근데 시도의사가 지정하면 윗사람 큰형 국토부 장관한테 통지하고 아랫사람 시도의사한테 통지합니다. 막둥이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에 통보해요. 그럼 시군구청장은 이것을 이제 등기소장한테 통보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지역 등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증을 있어야겠죠? 그래서 통지해주고 우리 7일 이상 공고하고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15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숫자도 치면 잘 나옵니다. 다시 이게 중요해요. 누가 등기소장한테 통보해요? 막둥이가 허가권자가 통보하고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인이 15일간 열람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외워요. 싸우다 학교에 다닐 때 싸우다가 뒤지게 맞았어요. 그럼 내 친구들 칠공주, 내 친구 칠공주가 있어요. 칠공주한테 일러야지. 다시 싸우다 맞으면 내 친한 친구들 칠공주한테 일럽니다. 이렇게 외워요. 칠공주한테 자 일러라. 다시 칠공주한테 일러라 하세요. 일러라. 이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해지할 수 있고 축소할 수 있죠. 이 지혜축에서 글자 지혜축에서 이 절차가 똑같습니다. 공고하고 통지합니다. 그래서 지혜축 똑같아요. 지혜축. 그러니까 해지할 때도 심의, 축소도 심의 거치고 그리고 공고하고 통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555230 외웠는데 이 지정이죠. 지정을 공고하고 다시 뭘? 지정을 공고하고 5일 후 효력 발생입니다. 지정이에요. 해제 축소 X 지정한 걸 공고하고 5일 후 효력 발생합니다. 그럼 이거 여기는 자 해제 축소 재지정은 공고 후 즉시 효력 발생해요. 최초로 지정했을 때만 지정 공고 후 5일 후 효력 발생합니다. 이 차이점 있어?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축 큰 틀은 똑같아요. 이거 공고했을 때 해제 축소 얘는 공고일 즉시 발생하는데 지지정까지. 근데 최초로 지정했을 때는
공고 후 5일 후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 허가 대상 기준 면적이 있는데 모든 토지 허가받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 한 0.5평, 0.5평 매매하는데 허가받을 필요 있겠죠? 그거 없겠죠? 그래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이더라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만 허가받습니다. 그래서 숫자 외우셔야 돼요. 도시지역은 용도지역이고 외적 이용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법 시간에 주상공록 외웠습니까? 주상공록 기타 미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에는 기타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뒤에 0은 다 공통이 하나, 뒤에 다 여기 0, 0, 0 공통이다. 다. 여기도 0 다 공통 0, 공통입니다. 0 공통. 그럼 자, 열심히 숫자 잘 나와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 웃지 마세요. 웃지 말아 있어요. 자, 일단 미지정이 6이죠. 6, 뒤 0 빼고 6이 영어로 뭐죠? 6이 영어로 6, 미식가가 음식을 쭉 쉬고 녹이고 먹어요. 웃지 말라니까요. 다시 미식가가 음식을 쭉 쉬고 녹이고 먹어요. 음식을 막 삼키지 않고 꼭꼭 씹어 먹겠죠. 다시 미식가가 음식을 쭉 씹어 상추도 씹어 고기도 씹어 녹이고 먹습니다. 다시 미식가가 음식을 쭉 씹어 상추도 씹어 고기도 씹어 녹이고 먹습니다. 그 다음 이제 도시역에는 자 왜니까 도시역으로 기농한다. 위가 5개라 5, 25고 5, 25 곱하기 50 곱하기 100 됩니다. 이렇게 다 0은 하나 공통이에요. 0 빼고 이렇게 외웠습니다. 어때요? 죽을 때까지 잊어먹겠죠?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주무시다가 웃을지 몰라요. 꼭 외우세요. 이거 초과할 때만 받는다. 우리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하고 있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받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그 토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기간이 있어요. 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2년짜리가 있는데, 자, 4년짜리, 5년짜리 총 3개 있습니다. 자, 2년짜리는, 자, 주택용지가 있고, 무슨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농업, 임업, 축산업 등 대체 토지가 있습니다. 미리 열 겁니다. 이주시, 농촌으로 이주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합니다. 농촌으로 이주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하고, 4년은 무슨 사업 나오면 다 4년이에요. 4444. 5년은 자 현상 보증과 기타가 있어서 오존기 하세요. 다시 이주시 직업을 농업으로 대체합니다. 4444 오존기입니다. 이렇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네요. 말 안 듣죠? 그러면 이행 명령을 때려요. 문서로 하고 3개월 이내로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문서주 코드 X. 우리가 카드 이용 명세서 하세요. 카드 이용 명세서 하면 우리 카드 이용 명세서 하세요. 자, 이게 이행 명령은 명세세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서서 문서. 다시 카드 이용 명세서 하면 이행 명령은 몇 개월? 3개월. 문서서 구두 X 문석에서 카드 이용 명세서 하면 됩니다. 카드 이용 명세서 하세요. 절대 안 잊어먹겠죠? 그 이행명 때렸는데 이행명도 이행하지 않네요. 그럼 존말하면 안 됐네요. 그럼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자 그대로 방치하네요. 투기하려고 사놓고 방치한다. 이때는 토지가격 100% 시비하고 임대일 내가 사용하는 거 임대했네요. 가액의 7%. 목적을 막 여기서 마음대로 변경했다. 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했다. 5%. 기타는 7%가 됩니다. 그래서 방대양 변기 17호 칠하세요. 방대양 변기 17호 칠하세요. 방대 변기 17호 칩니다. 그래서 이용 의무 기간을 이제 교재를 보겠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자, 옳은 걸 물어봤습니다. 일본 국토부 장관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 5년이죠. 아까 230, 이 5가 심이 가장 잘 나오죠.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도의사가 토지거래가 구역 지정하려면 이제 시도니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 맞았어요. 심지정. 날이 틀렸죠. 임조 시도의사 의견 이건 청취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3번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때 이를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위에 형님 국토부 장관과 아래 동생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하죠. 이게 정답입니다. 4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 지정을 공고한 날 기산점은 맞았는데 아까 555230 5조 515 효력 발생입니다. 5번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쭉입니다. 쭉. 그래서 0이 하나 공통이 있으니까 60이에요. 600이 아니라 60입니다. 쭉 60제곱미터 이하는 허가 면제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이번도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 물어봤죠. 자, 옳은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 계산점 맞았는데 5일이죠. 555230 5일입니다. 2번 지문이 길면 항상 끝부분 확인. 끝부분의 녹지지역은 노기공 200이죠. 200제곱미터 면적 계약에서 허가 필요 없죠. 노기공 200입니다. 앞에 읽을 필요 없잖아요. 항상 객관식은 지문 길 때 끝부분 봅니다. 모든 과목 우리나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토지거래에게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이 정할 사고 있는 걸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일도 5조 555230 5년 이내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합니다. 4번 지문이 길어요. 끝에 이의 제기하네요. 그럼 처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이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입니다. 30일. 5번은 제일 끝에 권리 매수 청구는 불허갈 때 그럼 이렇게 불허가 처분 받았죠? 그럼 1개월 이내 이제 매수 청구하는 거죠. 국가는 꼭 사야 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항상 객관식 끝부분에 이렇게 무엇을 물어봤는가를 확인하고 처음 들거야 목적의식이 생깁니다. 네, 3번 법령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에 있다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 벌금이죠. 아까 555230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또는 변경 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허가 위반입니다. 1번은 신고관청에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도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거 제출하면 삼촌과 불고기 지지자에서 지지자 이건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죠. 3천과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에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변경 허가 받지 않았다. 이게 정답이죠. 허가 위반이 230입니다. 3번 외국인이 경매는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 신고를 하면 이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채육공 3만원 운동장의 벤치취 이게 벤치육 100만원 이건 1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4번 기공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한 자는 500만원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오마이갓 우리나라 비교적 정말 아니오죠. 5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무자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텐가 노름 거지 이건 텐가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정답은 2번 허가 위반이 2번입니다. 4번 문제가 엄청 길죠? 그러면 문제도 끝부분에 박스만 봐요. 그럼 박스 보자마자 볼 거 없죠. 그 허가 받는 면적이죠. 그러면 쭉 미식가가 쭉 15 상추도 15 고기도 15 녹이고 볼 것도 없이 그냥 답 2번 나옵니다. 쭉 15 상추도 15 고기도 15 녹이고 먹는 거죠.
5번 법령상 토지이거래 허가구역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또 나왔죠. 허가구역 지정은 지정 공고한 날 기산점 맞았는데 5일이죠. 555230 1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2번 허가구역이 있는 토지거래 허가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합니다. 3번 허가구역 토지간에서 사용대지는 무상이죠. 무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소유권 취득권 유상계약만 맞죠? 4번 허가관청은 허가 신청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줘야 되죠. 5번 허가 신청에 불허가 처분받은 자는 통지받고 1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아까 매수 청구 나왔죠? 불허가할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 신고 사유를 외우셔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 거짓 신고한자죠. 거짓 신고한자죠. 거짓으로 신고한자죠. 거짓으로 해지 신고한자, 거짓으로 신고한자, 거짓 신고가 5개인데 다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짓 신고한 자,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없어요. 거짓 신고 조장한 자 없습니다. 다 거짓 신고 했습니다. 이게 5가지예요, 5가지. 거짓 신고 5개. 그 다음 이게 6번, 7번 토지거래허가에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거나 그 밖에 부정허가 받은 자입니다. 이게 허가고 그 다음 토지거래계약 허가 받았네요.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해서 5가지가 토지를 허용하지 않아요. 거지가 삶에 의욕이 없어요. 5가지한테 토지를 주니까 필요 없어요. 토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에서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않은 자, 허가받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자, 다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은 자, 이용하지 아니한 자. 5가지가 토지 저도 허용하지 않아요. 5가지가 토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중에 이 거짓 신고는 과태료 사유죠. 과태료에 부과태료의 20% 해당 금액을 포상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토지거래가지 위반했죠. 얘들은 50만원 딱 정액제입니다. 중개사법도 50만원이었죠. 자, 그럼 아까 다시 보시면 1번이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하면 아까 텐가텐가 누른 거짓 취득가액 10% 이하 과태료죠. 의무자 아닌 자도 거짓 신고하면 텐가텐가 취득가액의 10% 이하였죠. 그 다음에 아니불거짓 그러면 3천 이하 과태료. 이것도 아니불거짓도 3천 이하 과태료죠. 그리고 5번은 주임백 100만원 이하 과태료죠. 100만원 이하. 그럼 얘들은 포상금의 과태료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되죠. 과태료를 부과 안 하면 20% 나올 수 없습니다. 6번은 자 555230 허가나 변경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230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분의 30 이하 벌금 형벌이네요. 이걸 부과하려면 공제기유 했어야 돼요.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했어야 됩니다. 중개사법과 똑같아요. 7번 허가받은데 허가받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먼저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행명령을 했어야 얘들은 포상금 받습니다. 그래서 147페이지 제일 아래 박스 있죠. 박스 보세요. 1번 위 1, 2, 3, 4, 5에 해당한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됐어야 돼요. 그래 20% 나오겠죠. 2번 이 6번에 해당한 자를 신고 고발한 자는 고발 사건에서 공제기유해야 된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형벌이기 때문에 3번은 위 7번에 해당한 자를 신고한 자는 허가한정 이행명령이 있었어야 돼요. 이걸 전제를 합니다. 자, 금액은 잘 보세요. 1번부터 5번은 과태료의 20%인데 자, 근데 보세요. 여기 1번, 2번은 과태료가 취득가액의 10%, 최대 10%예요.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을 거짓 신고했다. 100억짜리 건물을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10억이에요. 10억. 그럼 만약에 10억을 부과했다 해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10억을 부과하면
10억이 20% 얼마죠? 2억이죠. 그럼 포상금이 2억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럼 다 이거 신고하러 다니겠어요? 저도 강의 때려치고 이거 2억 받으면 1년 연봉 끝나네요. 그렇게 할까봐 1번, 2번은 포상금이 너무 심하면 또 사회적으로 불이를 일으켜요. 여기서 무리를 일으키니까 여기는 1,000만 원에 하나입니다. 최대 얼마? 최대 1,000만 원. 근데 여기는 최대가 3천만 원 과태료죠. 그럼 3천만 원 과태료 부과했더라도 20%가 600만 원이죠? 600만 원. 그러죠? 여기는 한도가 없지만 1번, 2번은 한도가 1,0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그다음 토지 거래가 위반하면 다 50만 원 정액제가 됩니다. 자, 1번 법령상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맞게 여기서 5가지가 토지를 허용하지 않는다.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 위반, 허가받고 이용하지 않는다. 다 거짓 신고입니다. 거짓 신고 요구한 자 이런 거 없고 다 거짓 신고예요. 기업,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 정답이죠. 5거짓입니다. 내용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개공유에 신고하지 않는 요구는 없어요. 거짓 신고 한자입니다. 디귿, 토지거래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토지를 허용하지 않죠. 정답입니다. 리을은 끝에 거짓 신고 조장한 자 없어요. 거짓 신고 한자입니다. 정답이 1번입니다. 7번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 있는 토지에 관해서 의뢰인에게 설명과 틀린 겁니다. 1번 분묘기지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습니다. 2번 분묘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소유와 제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플러스 주유의 공터까지 포함한 지역을 미치는 거죠. 3번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분묘기 열실되었더라도 분묘 요건이 존재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형 멸실에 불과하다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게 됩니다. 4번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라도 새로운 분묘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죠. 5번 지문이 길어요. 끝부분에 뭘 물어봤죠? 자, 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가 물어봤는데 아직 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읽어봐요.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 유력의 양도죠. 그러면 아까 시청 양성이죠. 시효 취득은 소유자가 청구한 때부터. 네, 양도는 언제부터죠? 성립한 때부터 시청 양성입니다. 그래서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권을 취득한 경우 당연히 그때 지료 지급해야 되고 양도하면서 취득하면 분묘기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죠. 당연히 틀렸습니다. 당의 유무가 있고 계산점은 성립한 때부터 당의 유상입니다. 8번 개공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 장사법 설명했죠? 자, 틀린 겁니다. 이번 개인 항상 30이에요. 개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 설치 관리 허가받을 수 있다? 틀렸습니다. 법인묘지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라 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합니다. 민법상 사단법인도 안 되죠? 재단법인 한정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3번 가족묘지에 매장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거죠. 4번 문중묘지를 설치 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허가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문중묘지는 집단묘입니다. 집단묘는 나무를 많이 자르니까 사전에 허가받습니다. 5번은 잘 모르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설묘지 설치 관리하는 70세 이상자가 사망 전에 자신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사설 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 그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냥 5번은 그냥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패스하면 돼요. 5번은 몰라도 됩니다. 굳이 지문 다 할 필요 없어요. 5개에서 한 지문 몰라도 이 문제 맞을 확률 100%입니다. 그래서 그냥 5번은 패스, 몰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중개사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기출을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출 특강도 전 과정을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론과 기출 같이 병행해 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